네, 미중 무역 협상 장기화 전망에 따른 미국 경제의 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든 프렌즈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아직 후속 협상 일정을 잡기도 어렵고 언제 나올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 된다면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반적으로 일단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저도 이제 증권방송 자주 보다 보면 중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럼 미국은 어떤 피해를 입을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서 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그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그 언급하셨는데 4월 내구재 주문 상당히 좀 힘들었죠.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미국 종합 PMI 지수도 지금 50.9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 PMI 지수가 50.9까지 내려온 건 그나마 좀 어떻게든 좀 괜찮은데 제조업 PMI 같은 건 50.6입니다. 이제 그러면 6월 달에 만약에 다시 나왔을 때 50 밑으로 흘러내릴 확률이 더 크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종합 PMI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56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쭉 내려와서 이제 50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흘러내리면 수축 국면. 추세적으로. 그렇죠. 이제 수축 국면에 지금 접어드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게 뭐냐면 4월 달도 지금 보시면 52대거든요. 그럼 4월 달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라 미국도 안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얘기죠.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그렇게 가속화하고 가열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으로 좀 의문이 좀 생기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좀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는 뭐 당연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장 31일에 지금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PMI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이 PMI 내부의 요소로서 이제 신규 수출자 수출 주문 지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50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미국 트럼프가 상당히 가속화시키는 무역 전쟁 때문에 미리 사놓자라고 했던 미국 수입업자들이 확실하게 확 사놓은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좀 좋게 해주는, 제조업을 좋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 날 지금 PMI 지수, 그러니까 중국의 종합 PMI 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특히 제조업 PMI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제조업 PMI가 50 이하로 나왔다면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이제 그 코너에서도 얘기하시던데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막 하다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낮춰놨거든요. 카드를 좀 쌓아놔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조업 PMI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추가 부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 증시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도 빠졌지만 중국이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을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 모두 지금 강경 발언 뒤에는 항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문은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6월 달 G20 회의 거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트럼프는 트윗에서 좀 더 마지막에 긍정적인 발언이 앞에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는 건 이미 시장은 적응했거든요. 그 긍정적인 발언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시장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화해까지 뭐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협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미국도 급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황구시보 그 후시진 편집장 얘기하는 것도 보면 이 협상이 장기적으로 전쟁이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언제든지 앞서서 나설 수 있는데 약간 굴욕적인 그 합의 방식은 싫다라는 면에서 작년을 봤을 때랑 올해를 봤을 때 올해는 좀 중국이 좀 센 편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양보하는 모습만 살짝 보여줘도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들은 지금 다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PMI 지표의 성격상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그 구매 관리자들의 앞으로의 경제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라는 지표 선행 지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게 미래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한테 영향이 크게 갈 것이다. 중국도 아프겠지만 미국도 역시나 아플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두 수출이 막히면서 이제 미국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패키지들을 또 준비를 하고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미국도 분명히 많은 피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앵커님 말씀 중에 이제 대두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 엄청 하고 있거든요. 옥수수 폭등했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정부가 사주기로 했고 그러면 창고에 있던 대두 옥수수 재고들은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등한다는 거는 저가 매력이 이미 있고 지금은 농산물에 투자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짝 긍정적인 멘트들만 나와준다면 가장 많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타격받은 업종들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올라간다면 미국 수입업자들은 오히려 관세 맞기 전에 미리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다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당장 지금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니 중국이 세금을 낼 거다가 아니라 그 배가 도착하는 시점에 통관이 넘어섰을 때 미국 수입업자가 내거든요. 그럼 미국 수입업자가 그 제품에 결국은 세금을 녹여낸다면 이건 소비세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은 그 소비세를 내면서까지 제품을 사야 된다면 좀 저축하고 소비 줄이자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아니라 이제 뭐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결국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올리는 형태는 더 힘들 거고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수입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화웨이를 지금 건드리면서 IT 쪽. 그렇죠. 상당한 뭐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구글이 안드로이드 지금 서비스 안 한다는 얘기까지 막 하면서 나왔는데 금요일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지금 네오포토닉스라고 업체를 보면 화웨이에 지금 납품하는 게 한 49%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인데 저기는 뭐 거의 다 죽었다 봐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퀄컴도 전체 매출 한 10%가 화웨이입니다. 거기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한 3,60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이즈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부품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CNN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화웨이 제재하면은 미국 기업 그 매출에 13조 원 가량 지금 축소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저기 SOX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16개 그 반도체 업체를 지금 주가를 포함하고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 이 4월 24일 날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20%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만에 20% 내려왔으니까요. 거의 지금 2018년 12월 말부터 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IT 업체들은 진짜 다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게 과연 트럼프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미국의 IT 업체도 고사시키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는 물론 힘들어졌지만 너도 힘들어졌다는 데 만족하는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오전인가 금요일 날 밤에 또 한 번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그 지난 그 유가 폭락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정급 본드거든요. HYG라고 ETF 아시죠? 그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다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차트가 뭐냐면 저 B등급하고 CCC 그러니까 트리플 C 그 등급의 지금 현재 그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둘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대.
그럼 이게 상승하게 되면 그 정크펀드 그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예. 위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에 있을 G20 정상회담까지 추가적인 코멘트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고든 프렌즈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랩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지만 저희는 글로벌 랩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